아, 귀찮아, 귀찮아. 야, 귀찮아. 아, 너무 귀찮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가 홍대다. 예, 예, 홍대다. 내가 거의 3등급 가까이 된다. 라고 하면, 운을 바라고 하나를 넣으면 합격한다. 반드시에요, 반드시. 매년 그래요, 매년. 위에 있는 애들은 아예 지원을 안 하고, 358 밑에 애들은 내가 358 맞출지도 모른다 하고 지원을 하지만 못 맞추고, 뭐 이러다 보니까 무주공산이 되는 거야. 안녕하세요, 김호진입니다. 오늘은 건대, 동국대, 홍대 입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교는 일반고 내신 2등급 중반대, 그 다음에 특목고 내신 4등급 뒤쪽의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면 붙거나 떨어지거나 하는 대학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적대의 학생들이 어떻게 지원을 하면 보다 더 잘 붙을 수 있을까? 어떤 지원 가이드라인까지 제가 요강 분석을 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대에는 지역균형 전형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다가 아무나 이렇게 적어놨네요. 아무나 지원 가능하다라고 적은 이유는 보통 추천형 전형에는 학교별 인원이 정해져 있죠. 근데 이 학교는 학교별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인기도 있고 경쟁률도 높은 편에 속하죠. 그래서인지 건대에서 올해는 99명을 증가시켜서 441명을 뽑게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커트라인이 아마 조금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의대 증원설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랑 겹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니까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건대는 내신이 별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올해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측을 하는 이유는 이 학교 때문이 아니라 저 위의 대학 한양대 때문인데요. 올해 한양대가 최저가 생깁니다. 그러면 교과 전형을 넣는 학생들 중에서 수능력이 없는 학생들, 그러니까 최저를 맞추지 못하는 학생들은 내신이 1점대라도 한양대가 아닌 그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밑으로 내려가서 최저가 없는 대학이 어디가 있냐 하면 이화여대가 있어요. 그런데 여학생은 지원할 수 있지만 남학생이 이대를 지원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건대까지 가다 보면 1점대 후반 학생들이 여전히 많이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요강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학생부 70에 정성평가 30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학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 저도 사실은 뭐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이러다 보니까 내신 가지고 가는 대학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오바다. 물론 학종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정성평가가 30%가 들어가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 정성평가는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 여기에 학종이 있잖아요. 건대 학종이 있으면 건대 학종으로 넣지 일반적으로. 건대 학종에는 공동체 역량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빠졌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진로 역량 중에서 진로 탐색 및 활동과 경험도 여기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떼고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 학종의 성격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의 대학과 아래 대학. 그러니까 위의 대학이 어디야? 뭐 경희대학. 거기도 사실은 뭐 있잖아. 보니까 정성평가가 들어가요. 그런데 위의 대학으로 올라가자니 거기는 수능을 잘해야 되고 밑에 대학으로 내려가면 동국대가 있는데 제가 조금 있다가 이야기하지만 동국대가 학종의 성격이 더 강해. 그러면 여기 지원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야? 그냥 수능도 안 되고 비교과도 동국대 넣자니 비교과 많이 보니까 비교과도 조금 부족하고 이런 학생들이 대거 지원하는데 얘네들이 강점이 뭐예요? 내신이야.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다시 이야기하자면 여기는 그냥 교과로 가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기 정성평가가 들어가니까 문과가 이과 지원하고 이과가 문과 지원하고 뭐 공대 지원할 애가 무슨 뭐 자연계열로 지원하고 뭐 이렇게는 안 돼. 적정하게 지원을 한다면 아주 희한한 대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그냥 내신 베이스로 간다. 그래서 1등급 후반대에서 2점대 초반 정도의 커트라인이 형성이 되니까 2점 중반의 학생들은 접근 금지. 근데 얘만 접근 금지예요. 이제 다음부터 나오는 동국대나 이런 대학들은
접근이 가능하니까 이것도 좀 잘 들어보세요. 일단 건국대 학종부터 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교과 이야기했으면 학종하고 논술 설명할 건데 학종은 자기 추천 전형이고 833명을 뽑네요. 1단계에서 3배수 70에 면접 30이 들어가고 생기부 면접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단계에서 서류로 3배수를 뽑은 다음에 이게 70%가 따라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생기부와 면접이 들어가는데요. 이게 동국대랑 똑같아요. 배수만 조금 다를 뿐이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동국대와 건대를 같이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둘 중에 하나를 지원해야 된다면 둘의 어떤 속성을 잘 보고 지원해야 되는데요. 그것도 제가 비교 분석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뒤에 가서 다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지금 시작은 요강에 대한 부분들만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논술 우수자 전형이 있는데 여기는 120명이 감소해서 314명을 뽑게 되니까 논술이 좀 어려워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건대나 동국대의 최저도 같고 그러니까 성격이 참 비슷해요. 그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같이 지원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논술 전형도 어떻게 지원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이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100으로 본다는 건 결국은 내신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신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해도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건대, 동국대, 홍대 모두 내신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조금 있다가 동국대 설명할 때는 내신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것도 거기서 자세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저 자격은 이합 5인데 사과탐이 지정이 폐지가 됐으니까 문과 학생이 이과 논술, 수리 논술 이건 아닐 것 같아.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지원해도 된다. 지원해도 된다. 이과 학생이 문과로 지원하는 경우는 꽤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해도 괜찮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건대는 뭐 특이한 사항이 이게 하나 있더라고요. 사회통합 전형이 좀 많이 늘었어요. 국가보훈, 농어촌, 국가생활자 상위가 92명, 그래서 72명이나 늘었으니까 동국대도 120명 정도를 뽑거든요.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이라면 건대, 동대를 적극적으로 올해는 노려보는 게 좋다. 자, 동국대 보시죠. 동국대 교과 전형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학교장 추천입니다. 학교별 8명을 뽑게 되는데요. 요거는 조금 있다가 홍대 이야기할 때 제가 가두리 전형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할게요. 다 지금 뒤로 미루는데 뭐 뒤로 미루는 이유는 이걸 다 본 다음에 각 요강들을 다 본 다음에 제가 막 비교 분석하려고 해요. 그때 비교 분석할 때 들으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각 요강들을 다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70에 서류 30을 보는데요. 이 교과 반영이 아주 골 때려요. 동국대는 어떻게 하냐면 상위 10개 과목을 뽑아.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전체 내신이 한 3등급이라도 잘한 것만 1등급짜리가 10개가 있다. 그래서 그걸 다 뽑으면 내신 1.0이 돼요. 네, 이게 이제 환산 등급이라고 합시다, 제가. 이렇게 표현합시다. 환산 등급이 1.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나는 동국대 만점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지원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비교과가 좀 좋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등급하고 2등급하고의 차이가 0.01밖에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좋아, 니들 다 1등급 줄게. 그래서 동국대가 약간 수를 썼어. 니들 다 1등급 줄게. 그런데 우리는 그걸로 안 뽑고 비교과로 뽑을 거야 라고 하고 만들어 놓은 전형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다 보니까 내신 상관없이 다 지원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제가 좀 많이 봤는데 그렇지는 않겠죠. 왜 그러냐면 그런 애들이 얼마나 많아. 그런 애들 중에서 비교과로 변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비교과의 변별력들도 사실은 비슷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 일반고 학생들 다 비슷하잖아. 듣는 과목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이수 과목과 이수 과목 등급이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거기 써 있는 한 줄 때문에 당락이 좌우되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일정 정도의 환산 등급은 받아야 된다. 어느 정도 받으면 그래도 동국대에 넣어볼 만할까? 한 1.5등급, 제가 그건 정한 기준입니다. 1.5등급 이내에 든다라고 한다면 환산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3등급, 4등급도 내가 환산하니까 1.5등급 이내에 들어. 그러면 지원해 보는 게 좋다. 여기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비교과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특목고도 다 지원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이거는 비교과 전형이니까. 근데
야, 동국대 학종이 있잖아. 그 학종을 못하러 만들어놨니? 이 교과로 다 뽑지. 그러니까 이건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특목고 학생들이 지원을 한다고 해도 이 학교가 예를 들어서 화학과를 지원하는데 화학과 관련된 교과목이 많고 일반 학교보다 더 월등히 많아. 그리고 그 등급이 더 높다면 그렇다면 지원해도 괜찮아. 예. 그래서 얘네들이 한 2점 환산 등급으로 했더니 한 5등급이 환산 등급을 했더니 2.5등급 된다? 이러면 지원해도 괜찮아요. 그것도 화학과를 만약에 지금 화학 예를 들었잖아. 근데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 오히려 외고에서는 조금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외고에 한 4등급 바깥 5등급 학생이 교과로 지원한다?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요. 내가 외고 중국어과를 다녀. 그런데 보니까 나보다 내신 좋은 애들이, 그것도 중국어도 진짜 잘하는 애들이, 중국어 내신도 좋은 애들이 보니까 동국대 학종으로 중국어과를 넣는 거야. 그러면 나는 역으로 교과로 넣으면 된다. 또 이 얘기하면 또 이제 드디어 다들 그래 교과로 넣자 막 이러면 안 돼요. 예, 그러면 내가 또 틀려져. 보니까 누가 하는 이야기가 김호진 선생 반대로 하면 된다. 왜냐면 워낙 동영상을 많이 보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는데 다 지원하면 안 되겠지. 단 이런 상황에서 지원하면 좋다라는 거고, 일본어과, 이게 중국어하고 일본어가 제2외고 영어는 해당 사항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학종으로 넣어. 중국어과, 일본어과 있을 때 일본어과도 그렇게 지원을 해도 괜찮을까? 일본어과도 있어요. 근데 일본어과는 좀 아니야. 왜냐하면 얘가 교과가 4명밖에 안 뽑기 때문에 인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좀 일본어과는 가급적이면 그냥 학종으로 넣어라. 그리고 웬만하면 그런 부분들에서 너무 꼼수를 부릴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특목고면 학종 우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동국대를 넣는 변칙도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하면 좋겠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올해 조금 더 이런 게, 제가 그냥 넘어갈 뻔했는데 요게 있네 보니까. 정상평가에서 올해는 창체가 빠져요. 그러니까 창체가 빠지니까 전공적 합성에 관련된, 제가 지금 얘기하는 전공적 합성, 계열적 합성이라고 합시다. 요 부분들이 살짝 빠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내신 베이스가 조금 더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동국대 논술인데요. 동국대 논술은 건대 논술이랑 똑같아요. 296명으로 이제 더 많이 뽑으니까 동국대가 조금 더 나은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어디를 넣을까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마지막에 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학생부 30에 논술 70인데 여기는 건대랑 다르게 학생부가 30이 들어가니까 허걱! 여기는 내신이 많이 들어가니까 내신 안 좋은 애들은 지원하지 마라. 내신 나쁜 애들은 건대, 내신 좋은 애들은 동국대로 지원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게 5등급까지가 0.8이니까 거의 까지지 않아요. 6등급까지도 1.3밖에 까지지 않으니까 상관없어요. 6등급 때도 지원해도 괜찮아요. 네, 6등급 후반 때도 사실은 합격해요. 그냥 산술적으로 보니까, 야, 이거 6등급 가면 많이 떨어지니까 여기 지원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6등급도 많이 합격하는 걸 내가 봤으니까, 나도 사실은 많이 봐요. 그러니까 그냥 지원해도 괜찮다. 6등급 때 지원해도 괜찮다. 왜? 이게, 봐봐. 이게 어디서 까지는 거니? 1등급에서 까지는 거야. 이 만점에서 여기까지 까진다는 건데, 1등급 애들이 동대 논술을 왜 넣니? 그치? 늘 리가 없잖아. 이거 한 3, 4등급 애들부터 여기를 넣는단 말이야.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결국은 그렇게 까지는 것도 많지 않고, 그리고 이건 제가 논술에서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또 한번 이야기할게요. 실제로 논술에서 내신 반영 비율은 높다고 해서 높은 게 아니야. 알 수 없어요. 왜 그러냐? 한번 봐봐. 논술에서 점 하나 찍은 걸 2점 차이로, 점 하나 찍고 안 찍은 거, 마침표 하나 찍은 거 안 찍은 거 하고를 2점 차이를 둬버리면 이거 다 극복하잖아. 근데 그게 어떤 걸 가지고 2점을 감점하는지 3점을 감점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수리 논술은 틀리면 점수가 팍 까지잖아. 그럼 이게 4점이라고 해도 아무것도 아닌 차이가 돼버리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동국대도 내신 상관없이 지원해라. 무슨 내신에 불리함이 있으니까 내신이 안 좋으면 건대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최저는 똑같죠. 이하보예요. 자연계열은 수학 또는 과탐을 1개 이상 포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얘기 안 할게. 왜냐면 이 문과 학생이 여기 자연계열로 이거 없어가지고 지원하고 싶은데 이거 안 돼요. 이런 학생들 대한민국에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조건이 있다 정도만, 건대와는 달리 조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홍대 봅시다. 늘보 홍대. 제가
말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제가 홍대 입학처가 저한테 항의할까봐 조금 좀 쫄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냥 있는 저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개인적인 느낌을 좀 이야기하자면 홍대는 좀 게으르는데 네, 보면 알겠지만 교과, 학종, 논술 최저가 다 358이야. 야, 358도 사실은 낮은 편이니 높은 편이니 이게 높은 편이에요. 358이 높은 편이야. 위에도 다 뭐 이하보, 논술도 이하보 아예 없거나 이러잖아. 그런데 갑자기 뭐 경희대도 이하보란 말이야, 논술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네가 갑자기 358, 이거 왜 이래? 얘네들은 진짜 입학처에서 뭐라고 그러면 좀 내가 미리 사과드릴게요. 예, 그냥 웃기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뭐냐면 그냥 게으르니까 야, 최저가 높아야지. 그 많은 애들이 와가지고 논술 다 시험 보는데 그거 다 일일이 채점하려면 얼마나 힘드니? 그냥 38 안 됐는데도 쑥 자르면 되잖아. 그래서 최저를 다 똑같이 했어요. 제가 더 놀라운 얘기를 해줄까요? 4년 전까지는 교과, 학종, 논술 이 선발 인원까지도 똑같았던 학교야. 아, 귀찮아. 야, 귀찮아. 아, 너무 귀찮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가 홍대다. 예, 홍대다. 그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잘 노리면 홍대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져요. 자, 봐봐. 교과도 귀찮아. 그냥 교과 100. 얘는 그냥 내신만으로 봐요. 그런데 358이란 말이지. 수능을 잘해야 되지. 그런 애들이 많겠니?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내신이 2등급 바깥으로 무조건 나가요. 2.5도 잘 지원하면 합격할 수 있어요. 여기서 제가 이 얘기를 할게요. 아까 전에 얘기를 하겠다고 한 건데 고교별, 왜 발음이 안 되냐? 고교별 10명. 이걸 가두리 전형이라고 표현할게요. 제가 상위권 대학을 이야기할 때 가두리 전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가두리 전형이라는 건 뭐냐면 딱 선발 인원이 정해져 있는 거. 자, 선발 인원이 정해져 있는 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쟁률이 매년 똑같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10명을 뽑으면 한 학교당 10명인 애가 이 대학에 지원을 하게 되는 인원은 11명 이상으로 올해는 진짜 홍대가 빵꾸난데 홍대로 다 지원하자 하고 지원을 해도 작년이랑 똑같고 경쟁률이 전체 경쟁률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어떤 게 생길까 이런 거죠. A라는 학과에 애들이 확 몰리면 B라는 학과도 같이 올라갈 수가 없어. 산술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수능은 잘하고 비교과가 하나도 없다. 건대 안 되잖아. 동대 안 되잖아. 교과 거기는 교과 전형에도 비교과가 있어야 돼. 그럼 어디다 넣으면 돼? 홍대에다 넣으면 돼요. 홍대는 어디까지 떨어지냐 하면 2.5등급까지. 이걸 경쟁률을 잘 보고 빵꾸 나는 데를 잘 지원하면 2.5까지 교과임에도 불구하고 2.5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쟁률을 잘 보고 지원하면 좋다. 이 홍대가 또 게으르다 그러면 또 진짜 싫어하겠다 홍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대가 이렇게 좀 편하게 학생들 지원, 내가 진짜 말 만들기 힘들다, 입장이 곤란하니까 편하게 잘 지원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걸 잘 이용하면 좋겠다. 자, 학종 봐봐요. 얘는 또 서류백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네는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최저가 되고 2.5등급 바깥인데 최저가 된다? 라고 하면 얘들 지원하면 합격할 수 있어요. 제 전공 적합성이 별로 없는데요. 그럼 괜찮아. 네, 이것도 조금 이따가 좀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논술 100이 해야 되는데 교과 10을 넣어놨는데 이것도 얘네도 마찬가지야. 귀찮아. 그냥 12과목 뽑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환산해봐. 그러면 어떻게 돼? 6등급인 애가 12과목 뽑으면 3등급 돼요. 4등급 되기도 하고 뭐 2등급 되기도 하고 이러는 애들도 있어. 5등급인 애가 환산했던 2등급 되기도 하고 뭐 이런단 말이야. 그거의 10분의 1이니까 그냥 내신 거의 안 보겠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봤을 때 논술은 어떻게 되니? 건대, 동대, 홍대 다 별로 그렇게 내신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걸 막 마이크로 분석하고 여기는 내신이 얼마니까 지원 안 하고 이러지 말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원해라. 지원해도 괜찮아. 물론 뭐 8등급, 9등급이다 이러면 조금 좀 글쎄 동국대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제외하고는 내가 6, 7등급인데 막 분석하면서 나는 내신이 안 좋으니까 동국대는 안 돼. 동국대 많이 뽑잖아. 올해 지원해도 괜찮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요강을 다 살폈으니까 본격적으로 제가 어떻게 지원하면 더 좋은가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할 건데 앞에서 꽤 많이 이야기했어요. 자, 봅시다. 교과부터 제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등급 초반에 수능도 별로 못하고 비교과도
별로 없다. 야, 이거는 뭐 오도 가도 못하는 애는 그냥 건대교과 넣어라라는 거예요. 건대교과 내신 좋으면 건대교과 넣고, 비교과 30이지만 창체 등을 거의 안 봐요. 그러니까 넣고, 위아래 대학들을 봐봐. 위아래 대를 보면 비교과를 아주 크게 반영하는 동국대, 여기 지원 못하지. 또 수능을 요구하는 시립대, 경희대, 홍익대, 위에 대학들하고 아래 대학들, 이거 보면 여기 갈 애들은 그냥 내신 좋은 애들이 지원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애들이 모여져 있어. 그러니까 내신 베이스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단 이런 건 있지. 어쨌든 간에 정성평가가 들어가니까 전공과 관련된 이수 과목들은 그래도 확인해라. 예를 들어서 내가 생명과학 안 했는데 뭐 생명과학으로 지원한다, 이건 아니지. 그죠? 이런 정도까지는 좀 확인하고 그냥 등급이 좋다라고 한다면 지원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교과예요. 교과 지금. 자, 교과 학생들 2등급 초반인데 수능이 잘 나온다. 최저가 높은 데 넣어야지. 그죠? 어디 넣으면 돼요? 홍대 교과 넣으면 돼요.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홍대가 아까 얘기했듯이 3합8은 좀 가혹하잖아. 가혹하니까 얘네는 무조건 2등급 바깥으로 나가요. 예, 2등급 중반까지도 지원해도 합격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경쟁 상황을 잘 보면 합격할 수 있다. 특히 얘네는 뭘 보냐면 문과는 국영수 4, 이과는 국영수 과를 보니까 환산을 했을 때에 2.5등급이 환산을 했을 때 그 안쪽으로 들어온다면 오케이 땡큐야. 괜찮아. 지원해도 돼요. 단 경쟁률은 봐라. 그러면 내가 환산했는데 내가 한 2.8등급이야. 혹은 3등급이야. 환산을 했었더니 2.5등급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경쟁률을 보고 잘 보고 지원하면 좋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 적은 게 뭐야? 위아래 대학들은 최저가 다 낮거나 없다. 그렇죠? 홍대가 불쑥 3합이야. 불쑥 3합. 거기 위에는 다 2합 뭐 이러다가 뭐 아래도 다 2합 이러는데 얘네만 3합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3등급에 가까운데 내가 교과로 지원한다. 이게 말이 돼? 근데 있지? 뭐냐면 다 되는 건 아니고 동국대 상위 10과목 뽑았더니 1.5 이내에 된다면 한번 지원해라. 외고는 2.5가 환산점수야. 그러니까 뭐 내가 5등급인데 막 이렇게 10과목 다 뽑았더니 그때 2.5가 되더라? 그러면 동국대 교과도 지원하는데 어디 지원하라고? 중국어과. 저기는 안 돼. 저쪽은 좀 잘 안 돼. 자, 봅시다. 비교과가 좋아야 된다. 그런데 올해는 전체를 다 보는 것이 아니니 전공 과목 성적이 우수하고 관련 세특이 괜찮으면 지원해도 된다.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조금 내신 베이스가 더 많아졌다. 그러니까 너무 비교과 믿지 말고 환산 점수도 안 좋은데 지원하는 건 올해는 더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3등급에 가까운데 교과, 내가 이거 해야 되겠구나. 교과 정리 한번 해보죠, 그러면. 내신 좋다, 건대예요. 내신 2등급 바깥이다, 홍대예요. 2.5등급까지. 2.5등급 바깥인데도 내가 교과로 가서 합격하고 싶다? 환산했을 때 동국대야. 동국대야. 비교과는 동국대가 어쨌거나 비교과가 제일 높지. 그리고 그 다음 건대는 해야 되고 홍대는 그냥 비교과 없어도 돼요. 자, 이제 조금 좀 어려운 학종,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학종은 도대체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는데 사실 나도 잘 모르겠어. 건대, 동대 똑같잖아. 근데 이거는 알지. 이왕이면 건대하고 동국대 났을 때 건대 지원 선호도가 조금 더 높으니까 건대 커트라인이 조금 더 좋겠죠. 자, 봅시다. 제가 뭐라고 썼냐면 2등급 중반에 학교가 좋다 그랬는데 이걸 건국대 학종이라고 했어요. 자, 건국대 같은 경우는 표준 편차를 보는 것 같아요. 이거는 오피셜은 아니야. 내가 보니까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 많이 뽑아줘. 많이 뽑아줘. 동국대랑 근데 뽑는 게 조금 다르더라. 조금 이따가 동국대 이야기를 하겠지만 동국대는 특정 과 애들을 자사고 특목고를 많이 뽑아주는데 얘네들은 가리지 않고 뽑아주더라. 그래서 보니까 합격한 애들을 이렇게 보니까 표준 편차가 좋은 학교, 그러니까 20 이내의 학교라고 한다면 2등급 중반의 학생들도 과감히 지원하면 합격이 가능하다. 당연히 학종이니까 비교과가 있긴 있어야 되죠. 그리고 특목고 전사고 학생들도 4등급 받기라도 전공적 합성이 어느 정도 부합한다면 과 가리지 말고 지원하라. 이 과 가리지 말고가 무슨 뜻이냐 하면 동국대는 과를 가려야 돼요. 동국대는 과를 가려야 돼. 근데 건대는 과를 안 가려도 내가 그 과의 전공적 합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 내가 영문과 혹은 내가 지금 특목고인데 영문과 혹은 철학과 이런 데도
그런데도 내가 거기에 대한 전공적합성이 많다라고 한다면 굳이 어문 안 넣는다고 해도 어문이 어쨌든 유리하긴 하지. 왜냐면 거기 전공적합성이 일반고 애들보다 유리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원해도 된다. 이과 학생도 마찬가지다. 내가 자사고고 전사고다. 그런데 공학에 대한 부분들의 비교과가 많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적이 우수하다라고 한다면 과 가리지 말고 내 전공적합성이 높은 데를 지원하면 어느 정도 학력 수준이나 이런 걸 인정해줘서 합격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요거는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알려줄게요. 내가 이것도 얘기하면 또 미어 터지고 이럴까봐 조금 좀 저되기도 하는데 그래도 알려줄게요. 아주 좋은 거야. 뭐냐면 2.5 바깥이라도 생명과학이 2.5. 야, 생명과학은 원이야, 원. 등급 나오는 거. 이거는 2학년 때밖에 없잖아. 3학년 때는 이제 뭐 생투 이러니까 등급이 안 나오잖아. 그런데 그거 A 받는다는 전제하에, 그 전제하에 생명과학이 한 2, 3 정도 나왔다. 뭐 1, 2가 나오면 내신이 더 좋겠죠. 뭐 그런데 1, 2가 나오면 더 좋지. 당연히 더 좋은데 한 2.5 정도까지만 나온다 라고 한다면 전체 내신이 2.5 등급 바깥이라도 건대를 적극적으로 노려라. 왜 그러느냐? 건국대학교는 생명과학 학과가 관련 학과가, 그러니까 내가 생명과학 잘하면 돼. 여러분들이 비교과를 좀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의사 된다고 무슨 막 해놓는다고 해서 의대 가는 거 아니야. 생명과학 잘하는 게 그게 좋은 비교과야. 그래서 우리 흔히 요즘은 계열적 합평 이런 말들을 더 많이 쓰죠. 그러니까 내가 생명과학이 우수하면 생명과학 어디를 넣어도 돼요. 그리고 이게 무슨 과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보니까 건대 다니는 애들도 잘 모를 만큼 많아. 위에는 생명과학 학과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거기가 미어 터져가지고 뭐 의대 못 가는 애들 그리로 다 내려오다 보니까 중대는 또 생명과학이 저 안성에 많아. 과들이 다. 이러니까 실질적으로 건대 가가지고 생명과학이 훅 늘어요. 진짜로 왕 늘어. 그래 7개가 어떤 개냐면 나도 다 못 외워. 내가 보고 얘기해 줄게요. 줄기세포, 의생명, 융합생명, 생명과학 특성, 동물자원, 식량자원, 축산식물생명, 생물공학. 8개네, 8개. 8개네. 7개가 아니라 8개네. 지금 보니까, 세보니까. 자, 이 8개를 어떻게 지원하면 되냐 하면 경쟁률을 봐. 그래서 경쟁률이 낮은 데 넣으면 좋은데 또 이 얘기 듣고 다 거기에 몰릴 거 아니야. 그죠? 이러니까 봐서 한 이 8개 중에서 한 경쟁률 낮은 3개군 정도를 놨다가 아무 데나 넣어도 돼요. 뭐, 난 여기 전공적 적합성 안 맞아. 이러지 않아도 돼. 이렇게 있다가 봐서 이 3개 중에서 운을 바라고 내가 거의 3등급 가까이 된다라고 하면 운을 바라고 하나를 넣으면 합격한다. 반드시에요, 반드시. 매년 그래요, 매년. 거의 3등급 가까이 나가는 커트라인이 매년 나오니까 좋은 팁을 내가 하나 알려줬어요. 예. 또 이러다가 또 내가 요거도 먹겠다. 그래도 학생들이 또 이런 부분들의 팁을 알면 알수록 더 합리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거니까 또 너무 막 저런 꼼수들만 가리키다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2등급 중반의 전공적 합성이 좋다. 이건 동국대예요. 그러니까 동국대는 전공적 합성을 50%나 봐. 그러니까 실제로 뭐 창체, 등급, 세특 모두 보니까 그냥 1번 조건이 부합하면 2등급 중반 이하도 그냥 지원해라. 그러니까 나는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이 비교과에 대한 부분들을 세특에도 넣고 거기다가 뭐 진로활동, 동아리도 막 이거 하고 동아리도 수학, 뭐도 수학 이러면 이런 학생들에 대한 어드밴테이지를 줘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좋은 게 오히려 동국대다. 그러니까 동국대를 지원하는 게 건대보다 오히려 이런 전공적 합성이 많이 높다 그러면 커트라인이 내신이 좀 모자란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자사특목고는 그러면 어떻겠어요? 봐봐,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유리한 게 뭐야? 외고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외고밖에 없어. 그러니까 외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문으로 지원하는 것을 제외하고 별로 재미가 없다. 이과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 과목수도 월등히 많고 등급도 확 좋고 뭐 거기 관련된 등급도 확 좋고 이런 애가 동국대를 전사고에가 갈까? 그럴 리가 별로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사실은 이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학종을 보면 동국대가 더 높아요. 오히려 내신 좋은 애들이 동국대에 더 많이 붙었어. 그러니까 내가 자사특목고다 라고 하면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 건대가 더 유리해.
건대가 더 유리하다. 아주 진짜 희한하게 내가 전사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수학이 다 1등급이야. 그리고 수학과 관련된 걸 온갖 가지 고급 수학부터 해가지고 다 들었어. 여기를 오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여기 넣어. 근데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러면 그냥 웬만큼 수학이 평균보다 높고 좋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건대로 가라. 여기는 그래서 전공이 아주 좋다. 그러면 전공이 애매모호한 거 있잖아. 철학과 같은 경우. 야, 철학은 다 있어. 대한민국에 없는 애가 어디 있냐. 철학이 없는 애는 없어. 그러면 철학과 같은 경우는 걔는 어떤 게 더 나을까? 여기는 동국대가 더 약간 나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동국대를 지원하면 왜냐면 선호도가 건대하고 동국대하고 봤을 때 건대가 조금 더 높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커트라인이 좀 낮아. 근데 전년도를 찾아보면 항상 나와 있는 게 건대가 더 낮게 나와 있어요. 그럼 선생님 틀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자사고 특목고 애들이야. 아까 그랬잖아. 자사고 특목고도 철학 전공이 있으면 건대로 가고, 그리고 그냥 일반고 애들을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여기는 어때? 자사 특목고 철학과 넣지 마. 예, 자사 특목고 철학과 넣지 말고 일반고만 비교했을 때 여기가 비교과가 애매모호하다 그러면 동국대가 언제나 더 커트라인이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넣으면 된다.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설명하면 아마 다 알아듣지 않을까? 이제 지원할 때. 자, 봅시다. 2등급 중반에 비교과도 내세울 것이 많지 않다. 이건 대신 수능이 좋아야지. 홍대 학종이다. 그죠? 2.5 박도 합격을 해요. 경쟁 상황을 잘 살피고 지원하면 되고, 그 과목 이수만 했으면 돼. 크게 문제 없어요. 그래서 전공 역량도 30%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냥 전공적 합성이 난 조금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지원해도 괜찮아. 에이 귀찮아. 홍대에서 그냥 얘 보니까 그냥 내신도 되네. 수능도 맞췄네. 얘 뽑자. 이렇게 막 뽑지는 않아요. 또 너무 홍대를 모독하는 것처럼 들리면 제가 좀 이거 하면서도 좀 그렇다. 어쨌든 이렇게 보면 되고, 이수학과가 없다면 자율전공으로 넣는 수밖에 없다. 이게 왜 그러냐면 홍대는 이과 같은 경우는 과가 별로 없어. 예, 과가 별로 없다 보니까 생명과학 계열 이런 화학 계열도 별로 없어. 이러다 보니까 많지 않아요. 한두 개 과밖에 안 돼. 이러니까 실제로 넣을 수가 없잖아. 이러면 자율전공을 넣으면 돼요. 자율전공을 넣으면 되는데 단 하나, 자율전공은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 폭발할 위험성이 조금 있다. 예, 이것만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건동원 학종 정리하자. 학종은 어떻게 정리하냐. 봐요. 어떻게 넣을지. 그래도 한번 정리해보자. 내신은 건대 선호도가 높으니까 그냥 아무 의미 없다 그러면 건대고, 그 다음에 홍대, 그 다음에 동국대가 가장 낮을 수는 있는데, 가장 낮을 수 있다. 이건 대신 전공적 합성에 대한 부분에 전공적 합성이 있다면 가장 동국대가 낮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요. 3등급도 막 붙을 수 있다. 이런 거고. 자, 그 다음에 비교과로 보면 여전히 동국대가 전공적 합성이 아주 딱 맞아야 돼. 창체와 세트까지도 잘 맞아 들어갈 때 동국대를 넣어라. 건대는 학교 좋으면 조금 좀 넣어봐라. 학력 수준이 높으면 좀 넣어봐라. 홍대는 비교과 많이 안 본다. 자, 이제 학종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 논술 비교 분석 한번 해볼까요? 논술. 새 학교다 내신 상관없어요. 6등급도 쫄지 말고 마구 넣어라. 입시 구조상 홍대 합격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했는데, 홍대를 봐봐. 진짜 홍대가 이런 걸 잘 노리면 좋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3합 8이라고 그랬잖아, 최저가. 내가 3합 6이야. 홍대를 넣겠니? 홍대를 정시로 갈 수 있단 말이야. 국영수 3합 8이면, 아니 3합 6이면 정시로 홍대 가요. 그러면 내가 여기 넣으면 납치잖아. 그럼 안 넣어. 네, 안 넣어요. 그러니까 이제 3합 6은 안 넣어. 일단은. 모의고사 3합 6 나오는 애들은. 369 모의고사 봤는데 3합 6 나오면 안 넣어. 3합 7은, 이런 생각을 하지. 왜냐면 이걸 원서를 넣는 시점은 9월이란 말이야. 근데 9월에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야. 내가 3합 6을 맞을 수도 있어. 그래서 안 넣어. 3합 8은, 내가 3합 8이니까 넣자. 라고 해서 3합 8은 넣을 거야. 그런데 이 3합 8도 아까 얘기했잖아. 이걸 언제 하냐 하면 수능 전에 넣으니까 수능을 봤을 때는 3합 8이 안 나올 거야. 떨어지지. 3합 8이 됐어. 그런 애들만 고르면 몇몇 안 살아남아요. 왜냐하면 얘는 납치 전형이에요. 수능 전이란 말이야, 홍대는. 그러니까 수능 전에 봐.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 3합 8이 위에 있는 애들은 아예 지원을 안 하고, 3합 8 밑에 애들은 내가 3합 8 맞출지도 모른다 하고 지원을 하지만 못 맞추고, 이러다 보니까 무주공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입시 구조상 본다면 홍대가 합격할 확률이 제일 높다. 논술을 못 써도.
근데 어쨌든 납치 전형이니까 주의해야 되겠죠. 건대, 동국대는 수학 범위도 같고, 뭐 미기학 다 봐요. 뭐 그러니까 대학 레벨도 비슷하니까 웬만하면 그냥 둘 다 넣는 게 좋을 것 같아. 올해는 동국대 인원이 좀 더 많으니까, 동국대 인원이 많으니까 더 좋을 것 같아. 이러지만 더 몰릴 수도 있어요. 반대로. 자, 봅시다. 문과 수능 수학 3등급 이내라면 건대 사회 2, 사회 2 논술 고려해보자 라는 건데, 그러니까 상경 계열이나 이런 계열이에요. 이런 계열들은 문과임에도 불구하고 수리 논술을 봐요. 그러면 3등급 정도, 문과애가 3등급 정도 받으면 수학 잘하는 거니 못하는 거니? 아마 나 맨날 수학 3등급이야 이러면서 스트레스 받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 자리를 빌어서 이야기하지만 문과에서는 잘하는 거야. 그 정도면. 네, 잘하는 거야. 옛날로 하면 뭐 1등급에서 2등급 사이 이런 거란 말이야. 너 수학 도사야. 도사까지는 아닌데 조금 어느 정도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3등급 이내라면 수학 경쟁력이 있으니까 여기로 넣어라. 사회2로 넣어라. 이거는 다 막 수학 잘한다고 건대 넣는 건 아니야. 왜냐면 사회 1은 수리 논술 안 봐요. 그러니까 봐서 내가 3등급 이내에 나온다. 모의고사 수능이 좀 3등급 이내에 나온다. 그러면 경쟁력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넣는 게 좋겠다. 동국대보다는 건대가 더 낫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논술까지 다 했다. 자, 제가 여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끝내면서 이렇게 써놨네요. 급류에서 살아남으려면 무조건 물 위로 뜨는 방법이 가장 좋다라고 했어요. 제가 보니까 2.2등급에서부터 2.1등급 일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특목고 4등급 이하의 학생들이 다 소용돌이야. 특목고 4등급 이하는 더 대학을 내려간다고 해도 더 뽑아주는 것 같지 않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또 마찬가지로 2등급, 2.2등급에서 2.7등급 보면 막 나보다 내신이 안 좋은데 쟤는 붙었고, 나는 내신이 이렇게 좋은데도 떨어지고,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합리적으로 잘 지원해라 라는 걸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어쨌거나 가장 좋은 건 이 소용돌이에서 조금이라도 물 위에 올라가는 게 더 잘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물살이 셀 때 물살 위에 있으면, 둥둥 떠 있으면 이 물살에 어때요 보니까 이런 영향을 별로 미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등급 대 중반 대 학생들, 4등급 대 밑에 학생들, 만약에 정시러가 아니라고 한다면, 별로 과목들이 이제 3학년 때는 과목들이 많지 않지만 이런 내신의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올리면 합격할 확률이 조금이라도 올라간다. 그러니까 3학년 기간 동안에 남은 내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합격하기를 기원합니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